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교수님. 네. 자, 올해 이제 마지막 방송, 마지막 순서가 될 그러네요. 텐데,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새해에는 감사합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요. 네.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제 간절한 소원이 기도 제목이 최백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런 말씀은 가능한 한 하지 말아주시고요. 아니, 제 기도 제목인데 뭐 제 마음이죠, 뭐. 예. 정말 모피아들을 바로 잡고 그래서 개혁 정부의 동반자로 만드는 일 정말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여담인데 부총리 한 명 바뀌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국장까지 바뀐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기재부 개혁을 위해서는 뭐 진짜 뭐 대대적인 공직사회 쇄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현재 경제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왜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장관을 교체 안 하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물러났다고 해가지고 정치 검찰이 없어지느냐?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라는 것은 그 검찰권 국민이 부여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 검찰권을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화시킨 하나의 집단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해서 검찰 개혁의 제도적인 개혁이 없이는 네. 그건 그러니까 인물 하나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듯이요. 그렇죠. 예. 기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지난 한 20년 동안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 한 20년 됐어요. 그렇죠. 예. 예, 그 속에서 소위 말해서 민주 정권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예산처를 분리도 해봤고 다시 이명박 정부 때 통합을 했지만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분리 정도 가지고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은 예산처가 분리되더라도 예산처에서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네.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에요. 그렇죠. 네.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재부뿐만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굉장히 우리가 이 모피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금융위 고위공직자들이 되게 물러나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금융기관장들로 되게 갑니다. 네. 가고 그러는데 금융위원회로 가는 분들이 되게 모피아 출신들이 그걸로 가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예산처 하나 정도 그러니까 분리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 단위를 기본적으로 이 선출 권력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겁니다. 네. 소위 민주적인 통제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만이 저희 관료들이 그러니까 사실 테크노크라트의 역할에 충실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한 제도적인 개혁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실 금융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손도 못 봤고요. 그렇지. 제대로 손도 못 봤고 그다음에 이 기재부 같은 경우도 예산처 분리하는 정도로 끝내버림으로써 네. 사실상 그러니까는 제대로 성과를 못 거뒀죠.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저서인 이제 그러니까요. 생전에 쓴 저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경제 관료들이 그러니까 예산안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거를 빨간 펜으로 우리가 쫙쫙 긋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더 그러니까는 예산을 더 편성하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네. 그 예산처가 분리가 된 상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산처 분리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선출 권력이 그러니까는 공무원을 관료를 통제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민이 그러니까는 통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 시민이 통제하는 것이고 네.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은 사실 그러니까는 기술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이 직무 수행자로서 역할을 해서 국한돼야 되는 것이지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정책 수립까지 자기들이 다 하려고 지금 하게 돼 있는 게 현행 제도의 문제예요. 그거는 아마 그 청취자나 시청자분들께서 네이버 같은 데나 구글 같은 데 정부 조직법을 치면요. 정부 조직법이 쭉 나옵니다. 네. 정부 조직법 사항을 좀 읽어보시면 거기 다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기 촛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소위 인수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인수위 기간 때 정부 조직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이 문제가 반드시 그러니까는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선출 권력에 대해서 민주적인 통제가 돼야지만이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는 비선출 권력의 대표적인 하나의 그 권한 집단이 검찰이고 그다음에 이 모피아들이거든요. 네. 이들이 그러니까는 국민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집단들, 재벌 집단이나 아니면 금융 집단, 금융자본 집단들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들이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금융회사들은 미국 같은 나라보다도 더 그러니까는 이익 증가율이 높아요. 아, 지금 온 나라가 다 힘든 줄 알았는데 금융회사들은 지금 떼돈 벌고 있다고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도 월가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의 금융 자본의 그러니까는 수익률 증가보다 더 높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공직자 그러니까 국가 공적 기구를 외양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나 기재부나 금융위원회나 다요. 네네네. 그렇죠? 네. 이게 국가 공적 기구들이잖아요. 이 공적 기구가 소위 말해서 민생을 위해 가지고 네.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힘이 강한 자들의 편에 서 가지고 자기들 조직의 이익을 그러니까는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삼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근본 문제를 그러니까는 제도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거 이상을 그 정도 해가지고는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뭐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소상공인들 그 방역법 위반으로 뭐 거의 대부분 다 벌금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벌금형 약식 처분이죠. 근데 약식 처분에 그 반발해서 동의할 수 없다 해서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변호사 없이 그냥 변호사도 쓰면은 돈을 드려야 하니까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벌금형 그대로 그러니까 약식 처분 그대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200만 원 약식 처분 받으면은 뭐 판사도 정식 재판 청구했지만은 깎아주는 거 없이 그냥 200만 원 그대로 선고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분들이 왜 그 방역법을 위반했겠어요? 대부분 더 이제 사실은 영업 시간을 넘긴다든지 뭐 몇 명 모여 있는데 몇 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돼 있는데 모이게 했다든지 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벌금형을 받게 된 건데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법을 어기고 싶어서 어겼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뭐 이런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은 사법부 만약에 재판관이라면은요. 네.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한 책임을 그분들은 제가 볼 때 너무 형식 논리, 기계적인 논리에 그러니까는 가지고 판결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책임이 사실은 국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책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자영업자들한테만 그렇게 그러니까는 기계적으로 형식상 그런 논리를 가지고 판결하는 것을 저는 사실 그 올바른 판결이라고 보지 않고요. 판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사실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분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뭐 저기 조사받고 또 저 재판받느라고 몸이 지칠 대로 지친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좀 그 어떤 그 해방감을 드리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그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경제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지표는 아주 좋아요. 예. 근데 그 국가 경제 잘 돌아가는 이유가 이분들 희생들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럼요. 예. 또 우리가 또 방역 잘 된 것도 실제로. 예. 근데 희생을 지불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가혹한 그러니까는 고통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회가 그것은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거죠, 기본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강력한 그 어떤 보상책 이런 것이 없다면은 최소한 이런 벌금형 정도는 사해주는 그런 공적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사실 오늘 이 이야기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청원을 드렸는데 가세연이 왜 나오냐? 저기 3프로 TV에 나온 거의 비슷한 그 시점에 나온 윤석열 인터뷰, 이재명 인터뷰 보시고 주식 전문 방송에 나온 이 두 사람의 이 그 경제관은 어떠한지 한번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교수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교수님의 어떤 교수님의 총평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예. 예, 뭐 보기 전에 제가 짐작했던 거 그대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소감을 느꼈는데요. 네네네. 저는 대학 선생 생활을 31년 지금 이상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주고 발표 같은 것도 많이 시키고 그래요. 예. 그리고 토론도 많이 시키고요. 네네네. 그럴 때 이제 제가 경험한 게 뭐 이게 30년 이상 기간 속에서 제가 얻어진 경험이고 이제 이 지혜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어떤 과제를 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정리해 오잖아요. 정리해 오면 저는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좀 그러니까는 뭐 자료를 그러니까는 뭐 네이버나 구글 검색을 해가지고 짜깁기 하는 것까지 좋은데, 네네네. 하는 건 좋은데 그 내용들을 본인들이 소화하는 수준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야지만이 토론이 된다. 그냥 그 인터넷상에 떠도는 자료를 가지고 그냥 막 짜깁기 해가지고 와서 토론을 하는데 그냥 그 자료를 읽으면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 내용을 그냥 그러니까는 한글을 읽는 거다. 책을 읽는 것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토론이 안 된다. 사람이 우리가 토론을 하려면 상대방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자료를 물론 그러니까는 자료를 가끔은 이제 이렇게 수치 같은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에까지 그러니까 보고 읽는 거하고 자기가 소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상대방하고 자기의 주장을 전달하는 거하고는 이건 천양지차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후자를 이제 가능한 요구를 해요. 아주 네.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본인이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어려운 내용까지 그러니까 이 내용에 담아서 소개하라고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다. 나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는 가능한 한 소화해가지고 하여간 이거를 발표를 하고 그래야지만이 전달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이게 여러분들이 기업체 들어갈 때 면접을 할 때도 그런 연습을 해야지만이 도움이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한 이유는 두 분 딱 봤을 때 네. 한 분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저도 약간 좀 놀란 게 네. 약간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전체를 정확하게 이제 본인이 완전 소화를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요. 네네네. 시청자들이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짐작해 볼 때는요. 질문 내용을 아마 사전에 얻어갔을 거라고 봐요. 저는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에 그 참모들 전문가들이 정답을 만들어줬겠죠. 만들어줬는데 그 속에서 뭐냐면은 본인이 그러니까 또 연습도 했을 것이고, 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소화한 수준에서 소화했다기보다도 본인이 대충 그러니까는 그 전달해야 되겠다는 수준 정도에서 외워가지고 제가 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분 얘기 듣고 있다 보면은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거를 많이 느꼈을 텐데. 도대체가 이 얘기가 정리가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얘기가 구체적으로 이 느낌이 안 와요.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 본인이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 추상적인 내용조차도 그러니까 내용이 추상적으로 되는 이유는요. 저는 방송에서 많이 토론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화를 못하고 그러니까는 참모들이 써준 거를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 내에 암기해가지고 전달하다 보면 그런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 돼버리고 네. 정리가 안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요. 네. 그런 점에서 이분은 사실 그러니까는 이 고백도 했잖아요. 자기는 주식 같은 거 옆에 가보지도 못했다. 공직자 생활하면 공무원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제가요. 이건 거꾸로 묻고 싶은 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공매도와 관련해서 MSCI 지수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이 지수인데. 네네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알았을까? 저는 몰랐을 거라고 봐요.
이거 몰랐을 거라고. 본인이 주식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면은 네. MSCI 지수라는 것을 일반 거리에 다니는 보통 사람들, 윤석열 후보와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한테 지나가면서 한번 10사람 중에 한 60세대들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MSCI 지수가 뭐냐고 물어봐 보세요. 대부분이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그러니까는 이 전달받은 내용을 가지고 암기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런 이제 그러니까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서 들어가가지고요. 예. 이분이 참 진짜 평생 법을 가신 분이신데 이 노동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문제 있는 발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얘기라든가 이 얘기를 할게요. 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최저임금 가지고 여전히 뭐냐면은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기업들. 그들한테 최저임금을 강요함으로써 일자리가 그러니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부정음식을 그러니까는 먹을 기회를 안 줌으로써 그러니까는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그러니까는 이 기회를 줄이고 있듯이 이런 논리거든요. 똑같이요. 네. 그런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헌법에서 사실 보장된 거잖아요. 네. 이건 강제 사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최저임금 주라는 것은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장들은요. 우리보다 그러니까는 경제 규모가 크고 잘 사는 나라인 미국이나 유럽에서도요. 마찬가지 네. 있어요. 거기도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 나라의 평균적인 국민 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나라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저 그러니까 생계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만약에 살았다면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더라도 시간당 만약에 1,000원을 주더라도 일할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 2020년대에서는 그러니까는 그 소득 가지고는 지금 생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소한의 선을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충족을 시킬 수 없는 사업장들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흔히 이 윤석열 후보 쪽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뭐냐면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베트남을 안 간다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정도의 그러니까 국민 생활 수준이 되면은 좋아하실 분들입니까? 그분들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임금이라는 게 있는 거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임금들을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못 줘가지고 그러니까 못 줘서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잃어버리는 논리? 이 논리는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소득이 굉장히 낮은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뭐 우리가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저임금으로 가는 그런 사업장들을 대한민국에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근로시간이 이제 그러니까는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감축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팩트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게요. 네. 한국이 여전히 4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노동량이 많기로. OECD 국가에서 그러니까 4위입니다. 예. 그러면 지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통계가 OECD에 있는데요. 통계가 있는데 2017년에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노동 시간의 이 비율을 보게 되면요. 일본보다 우리가 1.18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난해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1.19배가 많아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많이 감축이 안 됐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객관적인 팩트인데 근로시간을 갑작스럽게 감축을 해가지고 그랬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시고 이분은 도대체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해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는 작업장들마다 좀 이제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근로시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예. 이거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다 돼 있는 거예요. 현행 네. 법에요. 네네.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는 관심이 없으니까 몰라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 지적을 했었어요. 네. 몇 차례요. 예. 근데 이 얘기를 여전히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음. 본인이 그러니까 게을러가지고 들여다보지 않고 이거 국회에서 다 통과되고 다 이게 된 거예요. 네. 이 52시간제 시행에 맞춰가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탄력적 근로자라든가 유연 근로자라든가 그다음에 자갑장 예외 자갑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도입을 한 겁니다. 이거를요. 이미요. 그러니까요. 네. 법적인 장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한번 놀란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자본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 그 이분이 그 얘기하는 거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은 그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문제든 하여간 그 이 자본시장 문제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대고 문재인 정부는 잘못했다. 정부가 무능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논리요. 공매도 예를 들면 공매도 문제 같은 경우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게요. 그래요. 뭘 예. 하고 있는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막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막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그럴 때 공매도 잠깐 중단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그렇죠. 예. 그걸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비판은 못 하면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복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의 표에 가다 보니까는 본인도 그냥 구호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 무조건 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유심히 하나 좀 살펴본 거는 뭐냐면은 전문가들이 경제학자라는 전문가들이 이걸 평을 하는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서치를 좀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뭐 MBC 이제 그 김종배 씨 거기에 이제 우석진 명지대 교수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걸 평가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작전주는 이제 제대로 이제 해명을 이제 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예.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는 저는 방송 이제 저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건데 본인이 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이분이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일반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 한 것에 대해서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그러니까 근로소득하고 세율이 같습니다. 네. 세율이 같아요. 소득세이기 때문에요. 단지 뭐냐면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부분들은 대개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이 단기 보유자들이라든가 소위 투기성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높은 세율을 가고 있는 거예요. 70%까지 거주 기간이 짧을 경우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고 세율이 42%는 똑같아요. 근로소득세하고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단지 뭐냐면은 일부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얘기가 아니라 일부에서 부동산 양도 차익은 일반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그러니까 현행 제도상으로도 안 돼 있고 이재명 후보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현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양도소득세를 높게 가는 것은 단기 보유했다가 투기했다가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네. 고율세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일반 과세로 하겠다는 건 좀 일반 과세입니다. 지금 양도소득세 일반적인 경우는요. 네. 일반 과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저는 오늘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3%에서 이제 그러니까 토론하고 나서 보충 이제 공약을 제시하면서 거래세를 그러니까 이제 없애겠다. 주식 거래세를요.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주식 거래세 없애려면 이건 뭐 과거부터 얘기 나왔던 얘기입니다. 거기 그 국힘당에 예를 들어서 좀 경제통 중에 하나가 이해운 전 의원인데. 그렇죠. 예. 예. 이해운 전 의원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과거에 경제 민주화에 관심을 가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쪽 라인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이 주식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얻는 이익들 그러니까 주식 양도 차익이죠. 네네. 주식을 그러니까는 팔아가지고 남는 이익이요. 여기에 대한 세율이 그러니까 너무 낮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땀 흘려서 버는 소득보다 낮다 이게 세율이. 세율이 낮기 때문에 이걸 높여야 된다. 적어도 이제 근로소득세를 내지는 그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 네.
특히 이제 뭐냐면 대주주로 분류된 사람들이 굉장히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한 20%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세율뿐이 안 내는데 근로소득세는 한 42%까지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 조정을 하면서 거래세를 그러니까 없애자고 나오는 얘기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 내부에서 오랫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됐던 부분들인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거래세만 지금 그러니까 3%에서 본인이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일반 개미 투자자한테 그러니까 좀 이제 지지를 받기 위해서 거래세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래세 폐지 대신에 그러니까는 소득세는 이분이 내세우는 게 공정 상식 정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의 정상화를 사실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거죠, 같이요. 근데 그 얘기는 그러니까는 전혀 없이 그러니까는 거래세 폐지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그거야말로 소위 말해서 표를 의식한 하나의 공약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대개 기재부 관료들이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수가 그만큼 줄어드는데 세수 줄어드는 것을 보충할 부분이 없으면은 반대를 해요. 공무원들은요. 반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처럼 경제를 모르시는 분이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높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는 잘못 이제 그러니까는 접근을 하고 계시다 하고 저는 이제 좀 평가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석진 교수가 평가한 것 중에서 이제 잘못 가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 국민들도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4,500 주가 4,500 내지 5,000을 간다 그랬잖아요. 이걸 가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공정성을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두 번째는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 그랬었어요. 이거 정답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도 안 된다고 이제 우석진 교수는 그랬는데 1995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IT 혁명, 인터넷 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하고 지난 그러니까 한 25년간에 주가 형성에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변화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버핏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라의 GDP 대비 기업의 전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게 한 70%를 차지하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50년 동안에요. 이게 한 110%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경제가 플랫폼화 디지털화되면서 생기는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 평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는 소위 이 경제의 플랫폼화 이쪽을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요. 네. 기업 가치 평가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만 성공한다면 산업구조 재편만 산업구조 재편에 그러니까 정책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요. 네네. 그거만 한다면 주가지수 4,500, 5,000원 그러니까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런 점에서 경제학자들조차도 그러니까는 21세기에 진행되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는 평가를 그러니까는 그냥 뭐 양비론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정확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제대로 그러니까는 평가를 해줘야지만이 전문가가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를 들으신 분들은 그분이 그러니까 사실 이 암호화폐 문제까지 사실 거론을 했거든요.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금융 같은 것에서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달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분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경제 관료들한테 휘둘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은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해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관료들한테 휘둘립니다. 관료들 그게 지난 수십 년간 제가 목격을 한 겁니다. 목도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게 되면요. 경제 관료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죠. 장담을 합니다. 지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도 대한민국 바뀌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친기업적인 이러한 경제 정책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만약에 이제 경제 관료들이 지멋대로 하면은 무척 안타깝고 화낼 사람들이 많은데 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은 화낼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만 이 권력을 충분히 향유하면 되니까. 그래서 참 다음 정부 때는 윤석열이 들어서면은 견제할 사람조차도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영국이나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한 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
행복해질 수 있고 권리를 누릴 수 있냐는 것은 국민들 수준에 달려 있다. 국민들이 어떠한 대통령을 선택하냐에 달려 있다. 그렇죠.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잘못 뽑아놓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이런 거 반복하지 마시고 네.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를 해가지고 네. 내 삶에 그러니까 좀 더 나아지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지도자를 뽑는 게 후보를 뽑는 게 저는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정치를 욕하면은 저는 시민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네. 제2의 박근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네. 자, 최백은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